안녕하세요.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노인 일자리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령화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정부는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2025년에 고령화 대응 예산은 약 25조 6천억 원이었는데요. 2026년에는 무려 27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약 2조 원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이 수치 속에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두 가지, 노인 일자리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입니다. 정부는 2026년에 노인 일자리를 115만 개로 확대합니다. 2025년 110만 개에서 5만 개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산도 함께 늘어납니다. 2025년 2조 1,847억 원이었던 예산이 2026년에는 2조 3,851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이죠. 2026년부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주도권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사업 방향을 정하고 지자체가 따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각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설계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지역마다 어르신들의 상황과 필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일자리와 도심의 일자리가 같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직접 그 지역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흔히 단순 봉사나 공익활동을 떠올리시지만 실제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공익활동형으로. 이 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기본 안전망을 지탱하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정화 활동, 공공시설 안내, 취약계층 돌봄 지원 같은 일이지요. 둘째, 역량활용형으로 어르신들의 경력이나 자격증을 살려서 사회 서비스에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도우미, 돌봄 보조, 보건소 지원 업무 같은 일입니다. 셋째, 민간형 혹은 공동체형이 있습니다. 시니어 카페 운영, 사회적 기업 참여, 소규모 사업단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즉, 실제 수익을 내고 지역 경제와 연결되는 일자리입니다. 2026년에는 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역량활용형과 민간형의 비중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동안은 공익활동형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제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단순히 참여 수당을 받는 수준을 넘어 실제 소득과 자존감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자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을 한다는 건 삶의 보람을 느끼는 거야. 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는 거지.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다. 사회와 연결되고 외로움을 덜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갈 곳이 있다는 것,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인 일자리의 진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사는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 집에서 편안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지요. 2026년에는 이 통합돌봄 사업 예산이 크게 늘어납니다. 2025년 71억 원 수준에서 2026년에는 무려 77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무려 1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에는 사업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지역 상황에 따라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배분됩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지역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고 어르신들은 자기 동네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줄까요? 첫째, 생활 지원입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께 방문 요양보호사가 찾아가서 식사를 챙겨드리고
청소나 세탁 같은 일상 지원을 해드립니다. 둘째, 의료 건강 관리입니다. 보건소, 동네 병원, 방문간호 서비스가 연결되어 만성질환 관리, 복약, 지도, 재활 치료 등을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낡은 집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바닥을 깔고 필요하다면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줍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낙상과 사고를 막아주고 시설 입소를 늦추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넷째, 사회적 연결입니다. 어르신이 고립되지 않도록 마을 모임, 평생교육, 문화활동을 연결해드립니다. 돌봄은 단순히 밥과 약만이 아니라 함께 웃고 대화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특히 노쇠 예방 서비스가 새로 도입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작은 병에도 크게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미리 관리하면 병원에 갈 일도 요양원에 들어갈 일도 늦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영양 상담, 인지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서 미리 예방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 일자리와 통합 돌봄은 따로 떨어진 정책이 아닙니다. 사실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 돌봄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식사 배달, 건강 체크, 외출 동행, 안전 점검 같은 일들이죠. 이 일들을 누가 할까요? 바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맡을 수 있습니다. 즉, 통합 돌봄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돕고 노인 일자리는 그 일을 하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될 때 예산은 2배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서 있습니다. 어르신 인구는 늘어나고 재정은 빠듯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양과 질을 동시에 잡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의 질, 보람, 지속성, 안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또 통합 돌봄은 예산만 늘려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지자체 주도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농촌과 도시는 다르고 산간 지역과 해안 지역은 필요가 다릅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과 기준을 제공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2026년이 가져올 큰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 문의 및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표 상담 전화는 1544-3388번으로 전화하시면 발신자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이 연결됩니다.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044-202-3482번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문의부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으로 전화번호는 044-202-3036번이며 돌봄 SOS 등 긴급돌봄 문의번호는 다산콜 120번 또는 1668-0120번입니다. 정리하여 단계별 문의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수행기관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사전 상담은 거주지 가까운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통합돌봄 관련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가정방문 또는 사전 상담을 통해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적합한 일자리 혹은 돌봄 형태를 배치해드립니다. 사후 관리로는 일정 기간 후 후속 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질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복지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싶으신 분은 주민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보세요. 돌봄이 필요하신 분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케어 창구나 보건소에 상담을 요청해 보시면 됩니다. 2026년에는 더 많은 기회와 서비스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고령화 대응 예산은 27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노인 일자리는 115만 개, 2조 3,851억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지자체 주도 방식으로 바뀌면서 맞춤형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예산이 771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183개 지자체에 차등 지원됩니다. 복지하세요. TV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소식을 가장 알기 쉽고 가장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우리의 노후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